네, 33강입니다. 예, 제목이 뭐예요? 민족운동과 대중투쟁 그랬는데, 민족운동이 뭐죠? 예, 우리 뭐 민족이 하는 운동 같아. 예, 민족운동. 우리가 하는 운동을 뭐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운동이란 말 있잖아요. 운동. 운동. 이거는 뭐, 사실은 뭔가 활동적인 그런 단어인데, 이거는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나 쓸 수 있는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운동이란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20년대예요. 그래요. 운동이란 단어가 20년대에만 나오는 건 아니야. 다른 데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유독 운동이 많은 때가 바로 20년대예요. 바로 3.1운동 이후에 일본이 문화 통치하면서 뭔가 풀어주는 듯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끼리 뭐 한번 해봐봐 해서 우리가 많이 운동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파트에서 이제 공부하실 것은 대부분이 다 이 1920년대인데 일부는 30년대 사건도 일부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은 실력 양성 운동 중에 물산 장려 운동이네요. 딱 보니까 뭐 같아요? 물산 장려 운동. 물산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걸 장려한다. 아, 국산품 애용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국산품 애용 운동, 물산 장려 운동인데요. 이거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평양에서 시작됐는데 누가 시작했대요? 조만식. 야, 요거 참 시험에 많이 나와요. 물산 장려 운동. 이름만 딱 봐도 벌써 국산품 애용 운동인 거 금방 알기 때문에 조만식 등이 평양에서 시작했다. 이게 시험의 포인트예요. 예. 조만식 평양 알아두시고요. 여기 이제 구호가 뭐냐면 존사람 존건 내 살림 내 것으로 이런 것들이 구호인데 이 등 있죠. 이것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구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산 장려운동의 구호는 하여간은 뭐 우리가 좀 스스로 만들자라는 건 다 구호예요. 그래서 조금만 외워도 되지는 않아요. 근데 분위기만 아시라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이 조선물산 장려회라는 게 발족이 되면서 평양에서 시작됐지만 서울에서도 뭔가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해서 심지어는요 이렇게 전국으로 확산된 아주 범전국적인 그런 운동이 바로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거기 아주 직접적으로 가담했던 단체가 바로 이거예요. 자작회 토사내용 부인회. 특별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작회. 이 자작회각이 한문으로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자. 자은 이제 뭐 지을 작자인데요. 뭐 스스로 만든다 그런 회. 자작회. 이게 바로 우리 힘으로 우리 물건을 만들어 쓴다 그런 거예요. 이건 결국 근데 1920년대에 시작했다가 좀 안타깝지만 좀 반짝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로는 너무 좋아. 또 20년대 딱 끝나가지고 20년대 문제로 보통 나오죠. 부산 장려운동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네요. 밀립대학 설립운동 뭐 같아요? 그래요. 사립대학 설립운동이에요. 1919년 3월 1일에 3.1운동 있고 나서 일본도 이제 2차 조선교육령 하게 됩니다. 뭔가 교육제도를 바꿔요. 식민 통치를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2차 조선교육령이 1922년에 있었는데 우리에게 대학 설립을 허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게 바로 밀립대학, 사립대학인데요. 이상제 등이 주도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합니다. 이상제, 여기 나오지만 조선교육회 출신입니다. 조선교육회에 이상제가 주도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해요. 조금 전에 물산장려운동은 누가 주도했죠? 조만식. 근데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이상제가 주도합니다. 이게 구호래요.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 그럼 얼마지? 한 1,000만 원 되네, 그지? 1,000만 원 되면 그걸로 대학 세우는 거예요. 옆에 그림을 보니까요, 이런 구호를 세우고 있네요. 이제 하고 있는데,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 대학 세우자.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에요. 이 사람이 아마 이상제인 것 같아요. 그죠? 이상제. 우리가 그래서 꼭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옆에 한번 써보세요.
만약에 1,300만 원이 나오면 이건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의 규모예요. 국채보상운동 1907년에 있었던 거죠. 근데 한민족 1천만 한 사람 1원씩, 바로 이 구호를 얘기하면 이게 바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1,000만 원이면 대학을 세우고 1,300만 원은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의 규모예요. 밑에 보십니까? 근데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잘 되지 않았네. 일제가 경성제국대학, 국립대학인데요. 이거를 우선적으로 설립해서 밀립대학 설립을 방해했대요. 그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된 게 1924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쯤에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아예 실패한 것으로 봅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보통 이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왜 국립대학이 생기면 사립대학 설립이 실패하죠? 당시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자체에도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 감시하고 탄압하고 박해하고 뭐 그랬어요. 그것도 있는데, 그 경성제국대학이 설립이 되면요, 여기로 교수들이 다 가거든요. 교수들. 지금은요 뭐 박사급들이 너무 많지만은 예전에 일제강점기만 하더라도 교수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그래서 여기로 인적자원, 물적자원이 다 흘러가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오히려 잘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20년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맹퇴치운동인데요. 참 심각한 게,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95%, 무지하게 많았죠. 사실 거의 다 글을 읽지 못했어요. 글을 쓴 거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문맹률이 매우 높았다. 근데 문맹률만 높은 게 아니라 시골에 가면 냄새가 나요. 냄새가. 이게 위생관념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좀 심했죠. 그래서 글도 가르치면서 위생도 같이 가르쳐야 되는 그런 두 가지 노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문맹 퇴치 운동인데요. 누가 했냐면 신문사들이 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한 문맹 퇴치 운동은 문자 보급 운동이라고 하는데, 요거 시험에 잘 안 나요. 왜냐면 문자 보급 운동이 문맹 퇴치 운동인 건 어감만 보더라도, 단어의 구성만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어. 문자 보급 운동 몇 년도부터 그래요? 이게 좀 애매해. 조선일보의 문자 보급 운동은 1929년에 시작해서 34년까지거든요. 이걸 이제 20년대 문제로 내기도 그렇고 30년대 문제 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있죠. 동아일보의 분하루드 운동. 이거는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분하루드. 일단은 뭐 말이 못시잖아, 그지? 분하루드, 나루드, into people, 뭔가 민중 속으로, 뭐 이런 러시아어인데요. 민중 속으로 라는 분하루드 운동. 이거는 31년에 시작해서 34년에 끝났어요. 35년에도 시도했으나 일제가 탄압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34년에 끝났어. 확실하게 30년대 문제죠. 아주 30년대에 아주 좋은 답으로 분하루드 운동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 20년대라고 했지만 요거는 30년대 사건이에요. 예, 동아일보의 분하루드 운동은 31년부터 34년까지입니다. 요거는 조금 이렇게 연도를 좀 외워두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분하루드 운동의 구호는 이겁니다.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하루드, 민중 속으로. 여기 또 특이한 게 있는데요. 조선어 학회라는 게 있거든요. 조선어 학회,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조선어 학회는 말 그대로 한글을 연구하는 학회예요. 한글 열심히 연구해서,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교재를 만들어주면 이걸 들고 동아일보가 청년들한테 가지고 시골로 가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아일보가 또 지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어 학회와 동아일보의 합작으로 문맹퇴치운동이 많이 전개되고 그랬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사회적 민주운동이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자들만 한 운동은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많다는 거죠. 뭔가 저항성 있는 운동, 그게 바로 사회적 민주운동입니다. 근데 아주 사회주의에, 공산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이거예요. 농민운동, 노동운동. 자본과 지주를 타도하자.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의 이념 아닙니까? 예. 그래서
1927년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거예요. 조선 노동 총동맹과 농민 총동맹이에요. 아마도 노동 총동맹은 뭐 총파업하고 그러겠죠. 조선 농민 총동맹은 아마도 수작쟁이하고 그럴 거예요. 이게 원래는 같이 썼는데 24년에는 같이 있다가 나중에 분리되어 가지고 27년에 이렇게 두 개의 조직이 되었습니다. 약간의 팁이 있는데요. 조선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는 좌익 계열이 좋아하거나 또는 일본이 좋아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일제강점기에 좌파 단체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다가 이 동맹이라는 표현 있죠. 이건 아주 사회주의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조선으로 시작하고 동맹으로 끝나면 저거는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런 반면에 뭐 민족주의자들은 한국이라는 표현이나 대한이라는 표현을 좋아해요. 그것도 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고액수장료에 반발해서 암태도 수작쟁이가 발생하였다. 전남 신안군에 있는 섬의 이름인데요. 여기서 수작쟁이가 발생했습니다. 암태도 수작쟁이. 이거는 1920년대에 아주 대표적인 농민운동이에요. 요게 연도를 외워야 되는데 1923년에 시작해서 좀 오래 갔어요. 1년 이상 가서 1924년에 끝난 게 바로 암태도 수작쟁이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예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죽기로 싸웠어요. 아사동맹 뭐 이런 걸 맺어가지고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싸운 게 바로 암태도 수작쟁이입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원산 노동자 총파업입니다. 이거는 1929년인데요. 원산에서 노동자들이 말 그대로 파업 투쟁을 했어요. 29년. 뭔가 이게 순서를 좀 정해야 되겠다, 그죠? 암태도가 먼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선 노동총동맹, 조선 농민총동맹이 그 다음인 것 같고, 그 다음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죠. 그리고는 이제 30년대로 넘어가는 건데요. 30년대에 들어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은 더욱더 격렬해지고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가 바로 이건데요. 노동자 강주령, 이 사람이 을밀대 지붕에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해요. 이게 1931년이거든요. 근데 그 강주령의 그 을밀대 고공농성은 이게 노동운동인 거 맞긴 한데요. 이게 보통 무슨 문제로 많이 나오냐면 이 을밀대라는 이게 을밀대가 평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의 역사 문제로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평양 을밀대. 그래서 이게 우리 그 한등검에서는 지역의 역사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혹시라도 강주령, 을밀대 이렇게 나오면 평양 문제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근데요, 농민운동, 노동운동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림 그려봤는데요. 보세요. 이게 농민운동, 노동운동은 사회주의의 확산과 함께 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들어오지 않으면 농민운동, 노동운동도 없어요. 바로 1910년대 있죠. 10년대에 없는 이유가 사회주의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그래서 20년대와 30년대에만 농민운동, 노동운동이 있는데 38년에 중일전쟁의 끝 무렵에 국가 총동운령이 내려지고 나서 워낙에 탄압이 심하니까 이때부터도 노동운동, 농민운동은 없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40년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운동, 농민운동은 20년대와 30년대 이렇게 두 가지 시대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있는 사건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 사건인데 보세요. 쭉 여기 격렬해졌어. 격렬해진 건 30년대 맞는데 30년대에는 격렬했지만 사건은 많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20년대가 더 사건이 많아요. 요거 순서를 꼭 아셔야 되는데 20년대에 암태도 수작쟁이 몇 년도예요? 1923년입니다. 그리고 노동총동맹, 농민총동맹 27년입니다. 그리고 원산총파업은 29년이에요. 제가 이렇게 연도를 말씀드리면서 순서까지 하는 거는 많진 않았어요. 근데 요거는 좀 외워야 돼.
요거는 늘 이 20년대에 이런 어떤 농민운동, 노동운동의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알긴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암태조 수학쟁이는 1923년, 노동총동맹이든 농민총동맹이든 1927년, 그리고 원산노동자 총파업은 1929년입니다. 그리고 강주룡 농성은 1931년으로 30년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알아두세요. 매우 중요한 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평운동인데요. 이게 뭐지? 형평운동 뭐지? 라고 물을 정도로 형평운동이 뭐냐? 라고 시험에서 물어요. 형평운동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일어난 운동이냐? 사실은 이래요. 본사의 위치가 진주에 둔대요. 이게 뭔 뜻이냐면 형평운동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진주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모욕적 칭호를 폐지한다. 이제 뭔지 알겠어요. 모욕적 칭호는요, 당시에 소잡는 사람들을, 도살업자를 백정 이렇게 부르거나 또는 도한 이렇게 불렀거든요. 도한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소 잡는 놈, 이렇게. 이게 좀 이렇게 하대하듯이 그래 부르는 게 바로 도한, 백정 이런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백정들이, 도살업자들이 얼마나 차별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만약에 백정의 자식이 어느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쫓겨났어요. 막 맞고. 그래서 백정의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 학교에 여러 애들을 같이 집어넣자. 그래서 백정의 자식들이 한 학교에 다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친구들이 다 나갔어요. 그 정도로 일본도 백정들을 싫어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 거기에 같이 싫어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백정들이 왜 우리를 그렇게 차별 대우하느냐, 우리를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대해달라, 우리를 사랑해달라, 이래서 일으킨 운동이 바로 형평운동입니다. 보세요. 이거는 이제 유해도 있지만요, 진주에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좀 외워두세요. 이게 뭐예요? 흑진주고 이쪽이 뭐예요? 백진주죠? 네, 백진주 외우세요. 백정들에 대한 철폐운동은 진주에서 시작됐거든요. 백정은 진주에서. 평양이 아닙니다. 대구가 아니에요. 물산장려운동이 평양이죠. 대구는 뭐예요? 국채부상운동이고, 형평운동은 진주에서 시작된 거예요. 밑에 보시면 조선 형평사가 결성이 되었다 그랬는데, 형평, 이 평자 있죠? 이게 바로 공평하게 대해달라는 거예요. 백정들이 자기들을 제발 차별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선 형평사가 만들어질 때 형평사 취지문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형평사 취지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평은 사회의 근본, 애정은 인류의 본량. 그래요.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래요. 이 기본이래, 기본. 공평이. 근데 왜 우리를 차별하냐 이거야. 그래서 공평이란 말에서 평평평 형평운동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이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백정과 관련된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진주? 백진주. 그죠? 흑진주가 아니야. 그지? 백정들에 대한 철폐운동은 진주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대중투쟁이라고 나오는데, 대중투쟁. 우리가 이미 3.1운동은 배웠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있는 어떤 만세운동 등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60만세 운동이 있었네요. 이게 사실 1926년에 있었던 그런 운동인데 60만세 운동. 왜 일어난 거예요? 60만세 운동. 사실은요,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순종의 인산일. 인산일이 장례일인데 고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일어난 게 뭐죠? 3.1운동. 근데 순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일어난 것은 바로 60만세 운동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1919년에 들어가시고 아들은 1926년에 죽었나 봐요. 겨우 7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의 사망 연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네요. 그죠? 예.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이 있어요. 순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60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건요, 사회주의 세력과 일부 민족주의 세력이 같이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같이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바로 이 말이에요. 사회주의 세력이 같이 했다 이거예요. 3.1운동 때만 하더라도 사회주의자가 많이 없었는데
60만세 운동 20년대에는 이미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 많이 확산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자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60만세 운동을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민족주의 진영이 같이 들어와서 야, 같이 준비하자 그랬어요. 너희 왜 왔냐? 그러더니 취지가 좋다면서? 그러면서 독립운동의 취지가 좋다고 같이 준비한 거예요. 아니 원래는 좌파, 사회주의자와 학생들만 준비하려고 했다고. 근데 누가 왔다고요? 우파들, 민족주의자들이 왔다고요. 그래가지고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같이 60만세 운동을 준비하다가 친해졌어. 원래 좌파 우파는 친하지 않거든요. 근데 좌파 우파가 친해졌어. 그래가지고 이것을 계기로 야, 우리 뭔가 하나 만들어 볼까? 좌파 우파 연합적인 뭔가 하나 만들어 볼까? 그래서 한 것이 바로 민족 유일당 운동이에요. 민족 유일당 운동은 바로 좌우 연합을 하자는 거예요. 그 결과가 민족 유일당 운동을 해서 그 결과가 바로 신간회라는 구체적인 단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60만세 운동에서 좌파 우파가 눈이 맞았어.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 그래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생겼어. 그 결과가 뭐예요? 신간회. 바로 밑에 있죠. 민족 유일당 운동의 구체적인 결과물이 바로 신간회입니다. 우리는 이미 신민회라는 조금 이름이 비슷한 거 배운 적 있죠. 신민회 기억나십니까? 1907년에 생겨서 1911년에 없어진 신민회 있는데요. 신간회는 좀 비슷해요. 1927년에 생겨서 1931년에 없어져요.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지 몰라도 신간회 오답에 신민회가 많이 나와요. 신민회 하면 못 돌라요. 신민회 하면 오대, 오선학교, 대상학교 떠오르고 신민회는 무슨 사건으로 해체되었죠? 105인 사건. 그래서 105인 사건은 신민회이지 신간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신간회 문제에서 105인 사건 이런 오답들도 종종 나오는 거예요. 당시에 60만세 운동으로 좌파 우파가 뭔가 공감대도 형성이 되었는데 때마침 사회주의자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일본이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만들고 치안유지법에 따라서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제1차 공산당 사건 그리고 제2차 공산당 사건 그런 것들 때문에 사회주의 세력이 매우 많이 위축이 돼요. 많이 잡혀가요. 그래서 약해진 사회주의자들이 모여요. 사람이 약해지면은 다른 사람이랑 손잡는다? 갑자기 손잡으려고 그래. 그렇게 싫어하던 우파들 있죠. 민족주의자들과 손을 잡기 시작하는 약해진 사회주의자 그룹이 바로 정우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정우회 선언을 발표했다. 이것도 1926년인데요. 이거와 위에 있는 60만세 운동 이 두 가지가 바로 신간회 결성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60만세 운동과 정우회 선언이 신간회 결성의 계기, 배경이 된다. 민족유일당 운동을 전개했고 마침내 신간회가 창립이 되었다. 다음 장. 이게 신간회 강령인데요. 3대 강령이에요.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그리고 단결을 공고한다. 이게 중요한데요. 이 단결이라는 단어와 이 공고란 단어는 이거는 함께 쓰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단결을 공고히 하자. 아니 누군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야 우리 단결을 공고히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두 사람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절대 헤어지면 안 돼. 이게 바로 단결 공고, 공고 단결이죠. 단결이라는 단어와 공고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바로 민족 유일당 운동이에요. 또 하나, 우리는 기회주의를 부인한다. 기회주의자들 싫어한대요. 이게 뭐냐면 타협적 민족주의예요. 여기서 말하는 타협이라는 것은 바로 일본과 타협하는 걸 말해요. 식민지 시스템에 타협하는 사람들은 빼고
끝까지 저항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만 같이 하겠다라는 게 바로 신간회예요. 그러니까 신간회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같이 들어와서 만드는 게 바로 신간회예요. 누군 빠진다고요? 타협적 민족주의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신간회 강령에서 기회주의라고 불러요. 신간회는 어른단체인데요. 27년에 생긴 신간회가 2년 뒤에 아이들을, 학생들을 도와주러 갑니다. 그게 바로 광주인데요. 당시에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애들이 너무 많이 잡혀가고 학생들이 계속 일본 경찰에 당하고 있으니까 어른단체가 쫓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잘못했는지 봅시다 라고 하는 진상조사단을 신간회가 광주에 급파해요. 그래서 진상조사단 파견, 광주 학생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이게 바로 신간회의 1등 업적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밑에 근회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건 뭐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자 신간회. 그래서 신간회가 생길 때 같이 생기고 신간회가 해산이 될 때 같이 해산이 된 그런 단체가 바로 근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회도 민족유일당운동의 결과인데 이거는 여성단체예요. 그래서 신간회, 근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나오네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1929년입니다. 그러니까 신간회가 생기고 2년 뒤에 광주에서 학생 항일운동이 생겨나게 돼요. 당시에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그 학교 가는 길에서 일본 학생이 한국 여학생을 희롱하는 그런 사건이 생겨요. 그것이 확산되어 가지고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다 잡혀갔어요. 근데 일본 경찰이 어떻게 했냐면 일본 학생들은 돌려보내주고 한국 학생들은 가두어 버렸어요. 검거했어. 그러니까 이제 한국 학생들이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화가 나가지고 경찰서 앞에 가가지고 내 친구 내놔 그랬는데 그 친구들도 잡아갔어요. 근데 또 그 친구의 친구 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또 경찰서 앞에 가가지고 내 친구 내놔 그랬더니 그 친구들도 잡아갔어요. 친구의 친구가 다 잡혀갔어요. 거의 1000명이 검거되었어요. 그래서 광주 학생항일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검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검거자를 즉시 우리들이 탈환하자. 이런 구호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 검거자를 즉시 우리들이 탈환하자. 검거자가 바로 광주 학생항일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요, 신간회가 도와주러 갔다니까. 신간회가 광주로 도와주러 갔어요. 가서 누가 정말로 잘못했는지 봅시다 라고 하면서 뭘 파견했다고? 또 한 번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은 진상조사단 파견했어요. 허헌이라는 신간회 소속의 그 사람이 가가지고 정말 광주에 급파되어서 진상을 말 그대로 조사했어요. 또 하나, 서울에서 민중대회 개최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계획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주는 갔고 서울에서는 민중대회 개최 계획만 했고 뒷부분에 나오는 거 민중대회 열려고 했으나 이건 실패로 돌아갔다. 이거는 계획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을 했는데 이거의 순서를 꼭 아셔야 돼요. 적어보세요. 아주 매우 중요한 거고 사실 이것만 알아도 웬만한 문제는 다 풀어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일단 요 앞에 거만 먼저 보시면 신간의 배경이 뭐라고요? 60만세 운동. 여기서 좌파 우파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 그리고 1926년에 정우의 선언. 이거는 약해진 사회주의자들 그룹이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만들어진 게 1927년 2월에 신간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신간회가 근데 2년 후에 누구를 도와주러 갔다고요? 광주의 학생들.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있었는데 거기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학생들을 도와주러 간 게 바로 신간회입니다. 요거 꼭 아셔야 돼요. 요거를 순서를 바꾸면 안 돼. 알지? 60,
신간의 광주, 이렇지. 광주 신간의 이러면 안 된다고 하죠. 예. 60신간의 광주. 꼭 기억하세요.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볼게요. 1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그랬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조선물산, 조선물산, 조선물산. 뭐예요? 물산 장려운동이겠죠. 물산 장려운동. 그러면 이제 밑에 거 보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물산 장려운동이 나오면 뭐가 답이 될까요? 어떤 게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물산 장려운동이 나오면 뭐 1920년대에 있었던 운동이다. 뭐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겠고, 누가 시작했죠? 조만식이 시작했다. 뭐 답이 될 수 있겠고, 어디에서 시작했죠? 평양도 답이 될 수 있겠고, 또 어떤 게 또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물산 장려운동을 했던 단체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단체는 스스로 만드는 단체, 자작회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 답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게 뭐 다 나오군요. 정말 이거 보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보세요. 기억번에 조만식, 평양, 기억번 들어가겠고요. 물산 장려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입니다. 그리고 자작회, 스스로 만든다. 니은은 답이네요. 그죠? 바로 답이네. 기억과 니은 합쳐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밑줄근 투쟁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우리 시험엔 이렇게 이후 문제가 많죠.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수작쟁이 암태도 수작쟁입니다. 거기서 뭐 단식도 벌이는 등 단식투쟁도 하면서 아주 격렬하게 했던 그런 수작쟁이가 바로 암태도 수작쟁이인데요. 이게 1년에 걸친 투쟁이라고 했는데 23년에 시작해서 24년까지 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23년에서 1년에 걸친 투쟁이니까 24년까지 봐야겠다. 그죠? 24년 이후의 사실을 고르면 되는 거네요. 쉽지 않다. 그지? 24년 이후의 사실.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니까 회사령이 지정이 되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회사 설립이 허가제가 되었다는 거죠. 1910년입니다. 또 농광회사가 설립이 되었다. 농광회사가 뭐 하는 회사예요? 황무지 개간하는 회사죠. 황무지 개간을 반대한다. 보안회. 우리가 직접 황무지를 개간하겠다. 농광회사. 보안회와 농광회사는 친구입니다. 뽀농 친구죠. 1904년이죠. 토지 조사 사업이 실시되었다. 1910년대인데 굳이 말하면 1912년부터 18년까지입니다. 또 조선 농민총동맹이든 노동총동맹이든 1927년이에요. 또 함경도에서 반국령이 선포되었다. 이건 뭐 옛날 얘기인데, 함경도와 황해도에서 반국령이 선포된 게 1889년과 1890년 두 해에 걸쳐서 선포되었거든요. 함경도의 반국령 선포는 굳이 말하면 1889년입니다. 1923년, 24년에 그 이후에 있었던 사실은 여기서는 4번에 이거겠네요. 어렵다. 그죠? 24년 이후로 보면서 30년대나 40년대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27년이면 이건 진짜 아주 정밀하게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알아둡시다. 예. 3번 볼게요. 3번. 밑줄 그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주에서 시작된 이 운동 알겠다 벌써. 백진주, 백정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형평운동이네요. 그렇죠? 공평은 사회 근본, 평평평, 형평운동이네요. 우리 좀 공평하게 대해야 달라. 또 우리를 사랑해 달라. 애정. 그죠? 그래서 공평과 애정을 강조하는 이게 바로 형평운동입니다.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답은 그럼 뭘까? 진주, 공평. 백정? 백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게 뭐 본질이니까요. 그럴까요? 그렇네요. 그죠? 답이 4번이네.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하였다. 저 위에 진주 나오잖아요. 진주. 그죠? 진주. 밑에 뭐 있어요? 백정. 백진주. 백진주. 이렇게 풀면 돼요. 4번 보겠습니다.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실 이 밑에 거는요 봐도 몰라요.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 순종의 인산일에 일어난 뭐예요? 60만세 운동입니다. 이 60만세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0만세 운동은 무엇의 계기가 되었죠? 민족 유일당 운동의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좌파 우파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신간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맞죠? 예. 한번 찾아볼까요? 예, 보니까 답은 3번이네요. 그죠?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 준비하였다. 그래서 우파와 좌파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답은 3번인데 여기서 이제 2번과 4번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준 거, 이건 뭐예요? 3.1운동이죠. 4번은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것도 뭐예요? 3.1운동이죠. 60만세 운동의 오답으로 3.1운동이 2개나 나왔어요. 그죠? 같이 보셔야 되는데 보세요. 3.1운동과 60만세 운동은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 고종의 인산일에 3.1운동, 순종의 인산일에 60만세 운동. 3.1운동은 이렇게 외웠죠. 3계기 1역량, 3계기 1역량. 무엇의 계기가 되었어요?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고, 문화통치를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무장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3개입니다. 임정계기, 문화통치계기, 무장계기. 그리고요 60만세 운동은 민족유일당 운동의 계기가 되었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신간회입니다. 굳이 말하면 3.1운동의 결과 뭐가 만들어졌냐 물어보면 임시정부라고 대답하면 좋아요. 임시정부. 그렇죠? 근데 60만세 운동의 결과 무엇이 만들어졌느냐 얘기하면 신간회라고 얘기하면 좋죠. 신간회. 다시 하겠습니다. 3.1운동은 임시정부를 만들었고 60만세 운동은 신간회를 만드는 계기가 된 거예요. 5번 보겠습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결을 공고히 한대요. 단결, 공고, 공고, 단결. 너무 다른 두 사람이 만날 때 이런 말 한다고 했죠. 딱 이 말은 민족 유일당 운동이 쓰는 말이에요. 또 기회주의를 부인한다. 여기 기회주의는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말하는데 뭐 이광수, 최딩과 같이 자치론, 참정론 그런 거 주장했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배격하는 그런 단체가 바로 신간회입니다. 가 단체, 신간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뭘까요? 바로 1번이군요. 그죠?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결성되었다.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이죠. 예. 여기 하나 보시면 3번에 보세요. 백오인 사건, 이게 뭐예요? 시민회. 보세요. 신간회의 오답으로 시민회가 하나가 나오고 있죠. 오산학교 대장학교 이것도 시민회인데 3번과 5번이 다 신민회입니다. 신간회가 아니에요. 신간회와 신민회를 확실하게 구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6번 볼게요. 밑줄 그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29년에 학생들이 광주에서 일으킨 운동이래요. 뭐예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건 거의 다 답이 정해져 있는데, 광주 학생 항일운동. 학생들이 무슨 힘이 있어? 자꾸 건강가 되지. 그러니까 어른이 가서 도와주죠. 누가 도와줘요?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도와줍니다. 그게 답일 거예요. 답은 5번이군요. 그렇죠?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바로 광주를 지원한 게 신간회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